한국 방위산업의 심장부에서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5,500파운드 급 국산 무인 전투기 엔진의 실물 공개였습니다. 단순히 엔진 하나의 완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오랫동안 꿈꾸어온 항공 자립, 더 나아가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의 도약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과에 도달하기까지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초창기 시제품 단계에서부터 극한 테스트 도중 내부 블레이드에 치명적인 균열이 발생해 자칫 전체가 불타 없어질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구진은 단호하게 테스트를 중단하고 소재와 설계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그 결단이 새로운 내열 소재와 고온 코팅 기술의 폭발적 발전으로 이어지며 오늘날의 국산 전투기 엔진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한국형 5,500파운드급 엔진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의 완성이 아니라 독자적 방위 역량 구축이라는 국가적 의지의 결정체였습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무인기 분야에서 해외 도입 엔진에 크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MQ-9 리퍼나 터키의 바이락타르 시리즈 같은 무인기들은 대부분 프로펠러 기반 터보프롭 엔진을 사용했지만 한국은 더 높은 수준의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터보팬 엔진 개발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KF-21 같은 첨단 유인 전투기가 혼성 편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 5,000파운드 이상의 추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5,500파운드급 추력은 단순히 수치로만 보아도 내부 무장창을 탑재한 상태에서 장거리 작전을 24시간 이상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1.5SE 달하는 무장을 탑재해 적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기술적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정면 돌파했습니다. 한때 국내 소형 미사일 엔진 업체가 내구성 확보 문제로 프로젝트 중단 위기에 몰렸을 때 ADD는 직접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고 해외 전문가의 자문까지 동원하며 연구를 되살려냈습니다. 결국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정비주기 없이 1,000시간 이상 운용 가능한 내구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이 단순한 엔진 생산국을 넘어 항공기술 자립국으로 올라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의 상징성은 국제 무대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엔진 기술은 흔히 왕관의 보석이라 불리며 항공 무기 체계의 심장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은 관련 기술 유출을 극도로 꺼리고 제3국의 독자 개발 시도를 경계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바로 이 장벽을 뚫고 스스로 터보팬 엔진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의 엔진이 아니라 향후 1만 파운드, 16,000파운드 급 대형 엔진 개발로 이어지는 도약대가 될 것이며 KF-21의 미국산 F414 대신 독자 엔진을 탑재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예고합니다. 5,500파운드 급 엔진의 성능적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단순히 절반의 F414로 축소해서 볼 수 없습니다. 추후 애프터버너를 장착하면 최대만 2,000파운드 급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형 전투기용 엔진 라인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는 한국 공군이 유무인 복합 전술 교리를 정립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무인 전투기 편대가 KF-21을 호위하며 적의 방공망을 교란하고 선제 타격을 감행하면 유인기는 안전한 후방에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적 입장에서는 어느 표적을 먼저 제거해야 할지 혼란에 빠지고 그 사이 한국군은 유연하면서도 치명적인 전력을 투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또 하나의 성과는 소재와 공력 설계 기술의 축적입니다. 단순히 블레이드를 두껍게 만들거나 부품을 강화한다고 해서 내구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재 과학, 열차폐, 코팅, 냉각 방식, 공력 효율 설계가 모두 맞물려야만 1,000시간 이상 운용이 가능한 엔진이 탄생합니다. 이는 한국 연구진이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수준의 연구 집념과 협업 능력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소형 미사일 엔진에서 출발해 단숨에 대형 터보팬 엔진으로 점프한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전통 항공 선진국들조차 2차 세계대전부터 수십 년간 기술을 축적해 겨우 이 수준에 도달했는데 한국은 불과 한 세대 만에 그 길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종합해보면 이번 엔진 공개는 단순히 아덱스 2025라는 행사에서의 시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항공 독립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을 세계에 선포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1만 파운드급, 16,000파운드급 엔진 개발 로드맵이 현실화된다면 KF-21 역시 국산 심장을 얻게 될 것이고, 이는 한국이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항공 강국으로 성장한다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5,500파운드급 국산 엔진의 개발은
단순히 기술적 진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안보 환경에서 독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자 국제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연적 수순이었습니다. 무인 전투기의 심장은 곧 엔진이며 이를 국산화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외국의 승인이나 부품 공급 차질로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 국가들이 무인기 플랫폼을 수출하려 해도 엔진이 해외 의존적이면 제3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유지보수 체계 역시 외국 기업에 종속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이 독자 엔진을 선보이면서 앞으로는 훨씬 자유롭게 수출과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산 엔진의 등장은 또한 한국 공군의 전술 교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무인기는 주로 정찰이나 감시 임무에 제한되었지만 이제는 내부 무장창을 가진 스텔스 전투형 무인기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기들은 KF-21과 1대4 혹은 1대5 편대를 이루어 전자전, 정찰, 타격 임무를 분담하게 됩니다. 즉 KF-21이 지휘관 역할을 하면서 무인기들이 위험한 구역에 먼저 진입하고 유인기는 보다 안전한 거리에서 상황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개념은 미국의 NGAD, 호주의 MQ-28, 러시아의 그론 프로젝트에서도 시도되고 있지만 한국 역시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대한항공이 ADD와 협력해 개발 중인 무인 편대기는 해외 풍동 시험까지 거치며 기체 형상과 공력 특성을 수백 차례 수정해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공개된 실물 영상에서는 스텔스 실루엣과 내부 무장창을 갖춘 준전투기급 무인기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무인기가 음속 근처에서 준기동이 가능하다고 평가하며 KF-21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기동성을 확보했다고 분석합니다. 여기에 탑재되는 엔진이 바로 이번 5,500파운드급 국산 엔진입니다. 추후 파생형을 통해 8,000파운드 이상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애프터버너 적용을 통해 초음속 영역까지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인 편대기의 강점은 단순히 엔진이나 기체 설계에 그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자율비행 소프트웨어가 결합되면서 전투 양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인기가 단순히 원격 조종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위협을 회피하거나 반격을 결정하고 동시에 아군 네트워크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체계를 갖춘다면 이는 전장 지휘 방식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무인기가 의도적으로 적 레이더망에 노출되어 교란을 일으키는 동안 다른 무인기가 우회해 핵심 목표를 타격하는 전술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통신 지연을 최소화하고 적의 해킹을 차단하는 보안 기술입니다. 한국은 이를 위해 ADD와 민간 AI 기업이 협업해 표준 데이터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미 차세대 통합 시사의 체계와 호환되는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히 전투 효율성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외교와 수출 시장에도 큰 파급력을 미칩니다. 만약 KF-21과 무인 편대기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안한다면 고가의 전투기를 대량 구매하기 어려운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무인기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위험 지역에 조종사가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사적 비용과 인명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 중동,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이미 한국산 무인기 체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운영 교리의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무인기를 소모성 자폭 드론 정도로만 인식했지만 이번에 한국이 공개한 무인기는 기체와 엔진, AI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고가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체계입니다. 따라서 이를 관리할 전담 부대가 필요하고 교전 후 회수와 재활용 여부까지 고민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는 무인기를 단순한 소모품이 아닌 전략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도 차세대 무인 전투 체계를 연구하면서 소모형과 재활용형을 병행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KF-21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 편대기 연구와 개발에도 막대한 자원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T-50, FA-50, KF-21로 이어진 전투기 개발 경험은 이미 한국의 탄탄한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었고 여기에 스텔스 무인기 프로젝트 노하우까지 흡수되면서 단계적 도약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초도 비행, 2030년대 양산 및 전력화라는 대담한 일정을 내걸고 있습니다. 이는 호주, 러시아, 미국이 준비 중인 차세대 무인기 프로젝트와 시기를 거의 맞추는 수준이며 한국이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국가 반열에 오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5,500파운드급 국산 엔진은 단순히 새로운 부품이 아니라 한국 항공기술의 비약적 진화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무인 전투기와 KF-21의 결합은 단순히 군사전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국제 방산 시장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앞으로 1만 파운드, 16,000파운드급 엔진 개발이 성공한다면 KF-21 자체가 국산 심장을 장착하게 될 날도 머지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은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과 함께 세계 항공 강국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5,500파운드급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국가안보와 전략적 자립도를 한층 강화하는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 엔진이 공개되면서 한국은 더 이상 외국 기술 의존에 매여 있지 않고 독자적 길을 개척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의미는 군사적 차원에서뿐 아니라 외교, 산업, 그리고 국제무기시장 전반에 걸쳐 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편대기와 KF-21을 중심으로 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기존 공군 작전 개념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인편대기의 역할은 갈수록 확대될 것입니다. 과거 무인기가 정찰이나 감시에 국한되었다면 이제는 정밀 타격, 전자전, 심지어는 자폭 공격까지 다양한 임무를 소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비행 AI가 결합되면 무인기는 단순히 원격 조종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독립적 전투 자산으로 바뀝니다. 적의 방공망 깊숙이 침투해 교란을 일으키거나 목표물을 직접 타격할 수 있고 동시에 아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아 작전을 더욱 정밀하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대응 방식을 무력화시키고 혼란 속에서 한국군이 훨씬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만드는 실제 사례로 미국이 준비 중인 NGAD 프로그램에서는 유인 전투기와 다수의 무인기를 편대화하는 개념을 적극 채택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MQ-28, 러시아의 그롬, 그리고 일본이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역시 드론 협업 개념을 강조합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KF-21과 무인 편대기를 병행 개발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FA-50을 무인화하는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세계 추세를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 전략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한국이 미래전쟁 양상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무인 편대기 개발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모듈형 설계 개념입니다. 대한항공이 DX코리아에서 공개한 KSLW 모형은 내부 무장창과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머리 부분이나 내부 모듈을 교체해 전자전, 공격, 정찰 등 임무를 빠르게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런 개방형 구조는 전장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며 실제 작전에서의 활용성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전자전 모듈을 탑재한 무인기가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다른 무인기가 정밀 유도 폭탄으로 핵심 목표를 타격하는 식의 임무 분담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곧 한국 공군이 다층적 전술을 운용할 수 있다는 뜻이며 상대에게는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점은 무인기의 운영 및 유지 체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인기를 단순히 자폭 드론 수준으로 생각하지만 이번에 한국이 선보인 무인 편대기는 기체, 엔진, AI 소프트웨어 등 고가의 첨단 기술이 집약된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 정비 조직과 운영 교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회수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군사적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전력 운용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5,500파운드급 엔진이 실전에 투입될 경우 무인기는 최소 1.5에서 2톤의 무장을 탑재하고 장거리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실제 전투력으로서 기능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형 폭탄 2발이나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면 적의 방공망을 분산시키고 돌파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KF-21과의 협업 속에서 이런 무인기들이 선두에 서서 적의 방어체계를 무너뜨리면 유인기는 보다 안전하게 목표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증가가 아니라 작전 방식 자체의 혁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제시장에서도 파급 효과는 클 것입니다. 무인기 수요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자체 개발 능력이 부족한 국가들은 성능 좋은 무인기를 수입해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엔진까지 국산화된 한국산 무인기는 큰 매력을 지니게 됩니다. 해외 종속적 엔진은 제3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한국산 엔진은 그런 제약이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수출 과정에서 독자적 협상력을 갖추게 되고 이는 곧 방산산업 전반의 경쟁력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성과는 한국 외교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독자적인 무인 전투체계는 단순히 군사적 자산을 넘어 다른 국가와의 기술 협력, 절충 교역에서 우위를 점하게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눈치를 덜 보게 되면서 외교적 자율성이 커지고 이는 곧 국가 위상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5,500파운드급 엔진의 공개는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한 단계 더 도약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인 것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5,500파운드급 국산 엔진은 단순한 실험실 성과가 아니라 실전 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완제품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지닙니다. 과거에는 엔진 단면 모형이나 기술 시연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실제 비행에 투입할 수 있는 준양산형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기술 시연에 머무는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전력화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방위사업청과 민간 방산 기업이 긴밀히 협력하여 설계와 구조 검증을 이미 마무리했고 그 결과 아덱스 2025 현장에서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실물이 공개된 것입니다. 이 엔진의 성능적 확장성은 매우 크다고 평가됩니다. 기본적으로 KF-21에 장착된 미국산 F414 계열 엔진의 절반 수준의 추력이지만 애프터버너를 적용할 경우 12,000 이는 곧 한국이 독자 엔진 라인업을 단계적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ADD는 1만 파운드, 16,000파운드급 엔진 개발 로드맵을 이미 발표했으며 장기적으로는 KF-21에 독자 엔진을 탑재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습니다. 16,000파운드급 엔진은 F414보다는 다소 낮지만 애프터버너를 적용하면 그 격차가 크게 줄어들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청사진은 한국이 단순한 부품 조립국이 아니라 항공 엔진 종합 개발국으로 도약했음을 시사합니다. 더 나아가 이 엔진은 한국 공군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구체화하는 핵심 자산이 됩니다. KF-21이 지휘 플랫폼으로서 하늘을 지배하고 무인 편대기들이 그 주변에서 전자전, 정찰, 타격 임무를 분담한다면 한국 공군의 전술교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과거에는 유인 전투기가 직접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야 했지만 앞으로는 무인기가 앞장서 적의 방공망을 돌파하고 유인기는 후방에서 안전하게 상황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적의 혼란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미래 공중전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국제 경쟁 구도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미 차세대 유무인 협업 체계를 준비 중입니다. 미국은 NGAD 프로그램을 통해 다수의 무인기를 전투기에 결합시키려 하고 있고 호주는 MQ-28을, 러시아는 그롬을, 일본은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서 드론 협업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KF-21과 무인 편대기를 동시에 개발하며 2025년 초도 비행, 2030년대 양산 전력화를 목표로 한다는 것은 세계 무대에서 동시대 경쟁을 펼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격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분야에서는 선도적인 위치에 오를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국산 엔진 개발이 갖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엔진은 항공 무기의 핵심 부품이자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국산화는 단순히 수입 대체 효과에 그치지 않고 국내 산업 전반에 기술적 파급력을 미칩니다. 소재 산업, 정밀 가공, 열 처리 기술, 코팅 기술 등 다양한 분야가 동반 성장하게 됩니다. 이는 곧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며 수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엔진까지 독자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은 해외 고객들에게 신뢰를 주며 한국산 무인기와 전투기 체계가 완전한 자립형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합니다. 운영 측면에서도 국산 엔진의 장점은 큽니다. 외국산 엔진을 사용할 경우 정비와 부품 교체에 있어 외국 기업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품 가격도 높게 책정됩니다. 그러나 국산 엔진은 자국 내에서 신속한 정비와 공급이 가능해 운영 유지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전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수출 경쟁력으로 직결됩니다. 예컨대 특정 국가가 한국산 무인기를 도입할 때 엔진까지 국산이라면 유지보수 체계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어 해외 고객들에게 매력적인 패키지로 다가갑니다. 결국 이번 엔진 개발은 한국의 항공산업 전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폭제라 할 수 있습니다. 무인 전투기 편대의 등장은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니라 미래 전쟁의 양상을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것입니다. 무인기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고 유인기가 후방에서 지휘하는 방식은 앞으로의 공군 작전에서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은 이 흐름 속에서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주도적인 설계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아덱스 2025에서 공개된 5,500파운드급 국산 엔진은 바로 그 도전의 첫 결실이자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습니다.